내 그냥 안 넘어가. 문병영원하고 짜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대기사법은 다 빠져 있어. 누구를 위한 법안이야? 잠시만요. 그리고 의원실 찾아다 있어요. 이런 내막을 아세요? 아니 저희가 얘기를 들을 테니까 수수료하고 또 다른 수수료를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영업비를 대리기사로 덮치는 거죠. 이 혼란스럽고 무도한 행포가 판치는 이 대립판을 어떻게 하건 조금이라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 전국 대리기사협회 등과 같은 대리기사 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녕하십니까, 박정원입니다. 오늘은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프레스바이플이 한 7년 전쯤인가요?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 민주당 을지로 의원 6명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 6명이 대리기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편집장 입장에서 옆에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좀 우여곡절을 겪다가 저도 대리운전을 좀 했습니다. 아주 프로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탁송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취재를 할 때 플랫폼 회사라고 하죠. 그 회사로부터 제가 이제 언론중재의 제소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회사의 덕으로 먹고 사는 일이 생겼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플랫폼 경제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아니면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승급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 세대는 컸는데요. 이제는 뭐 시간이 나면 이 일 됐다, 저 일 됐다, 그런 것이죠. 그런 걸 기능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런 플랫폼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선도적으로 해왔던 분야가 대리운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대리운전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2011년에 했으니까 막 10년 했네요. 10년 하셨구나. 이야. 이제 저희가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리운전 업을 기초로 이제 플랫폼 경제의 좀 문제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동의 시대를 살아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토론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잠깐 이제 를 바꿔보면, 제가 이제 대리운전을 시작한 건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 삼아서 취재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일기입니다, 일기. 카카오 드라이버. 예. 그래서 이제 일기가 딱 됐는데, 뭐 당장 운전을 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콜을 띈 거예요.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25,000원짜리 콜인데 20% 뛰니까 이제 2만 원 버는 거죠. 한남동에서 분당을 갔는데. 한남동에서 네. 분당에 25,000원. 이거 짭짤하구나. 이거면 내가 그 노동에 그 속박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꿈을 꾼 거죠. 근데 이 카카오가 처음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한 29만 원, 30만 원 올린 적도 있어요. 많이 올리셨네요. 이거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일거리가 줄는 거죠. 그 얘기는 말인즉슨 기사가 늘어난 거죠. 카카오 드라이브 기사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존의 대리 방식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하고 언론중재회에서 만났던 뭐 로지소프트 뭐 이런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대리기사 경험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요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요런 거죠. 업체를 통해서, 그죠? 네. 소비자들은 대리업체가 여러 군데잖아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 소비자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에서 만나고 오고, 그다음에 기사는 이제 또 업체를 통해서 다시 플랫폼에 소속돼서 거기서 일을 잡아서 일을 하면 요 그림대로 보면 이제 뭐 수수료 뛰겠죠. 그래서 보험도 나가고 셔틀이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이제 셔틀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예. 대리운전의 그 현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이렇게 도표를 띄워놓으셨는데요. 요건 이제 주로 수도권 위주의 도표가 되고 또 지방은 지방대로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 또 같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11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딱 한 달만 하겠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맹세를 하고 시작한 게 이렇게 10년이 넘게 왔어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대리운전이 그 음주운전 방지, 그렇죠. 교통사고 예방, 예.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이런 아주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도 완전히 토착화되어 있는 생활 서비스로 정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연간 매출도 보면 시장이 규모가 한 3조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시장이고 굉장히 큰 시장. 뭐 전국적으로도 뭐 기사가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존재하고 종사자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결코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이런 일정한 그 산업이 업종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대리운전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아마 옛날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981년도인가 그때 외국에서 경찰청이 그 음주운전 측정기를 대량으로 그 수입을 해가지고 전국의 현장의 경찰서에다 이걸 보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리운전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죠. 요 그림대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 드라이버는 일종의 소비자가 그냥 앱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그냥 오는 거잖아요. 오다를. 그러면 이제 기사가 그냥 그 플랫폼 내에서 바로 잡아서 아주 기본적인 아주 플랫폼 구조인데 카카오는 이제 관련 보험도 자기네가 이제 20% 내에 포함시켰고 이런 구조로 가다가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보니까 1577 뭐 이런 걸 대형 그거를 뭐 인수했다고 인수한 건가요? 콜마너로 대표되는 1577이 그동안에 콜마너라고 하는 플랫폼 업체가 주로 이제 같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요한 업체죠. 콜마너와 1577을 다 인수한 거죠. 콜마너도 기본적으로 플랫폼 구조인데 플랫폼을 아예 인수한 거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1577이라는 말하자면 어떤 업체를 이제 인수해서 기존의 자기네 소비자 다이렉트 플랫폼에다가 업체 다이렉트를 끌어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콜마너라는 아예 플랫폼을 하위 플랫폼으로 가지게 됐다. 아 굉장히 이건 진짜 갑 오브 더 갑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저기 국장님이나 저는 같이 대리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시스템의 그 이해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콜센터라고 하는 것과 플랫폼에 대해서 이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사실 소비자가 많아요. 보통 이제 대리운전하면 뭐 1577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여러 굉장히 많은 광고가 나오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뭐 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소비자들은 대리운전 업체 하면 뭐 1577이라든가 뭐 둘둘둘둘 이런 뭐 많이 광고 나오는 이런 업체들이 시장에서 가장 갑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수도권에 같은 경우는 이런 콜센터가 갑이 아니에요. 콜을 중개해주는 내 핸드폰이 지금 사실은 절로 가 있어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떠 있는 콜 중개 프로그램 어플이죠. 업계에서 보통 프로그램 그러고 요즘 뭐 플랫폼이란 말도 씁니다만 이런 콜을 중개해주는 스마트폰상의 어플에 올라오는 콜 이것들을 순간적으로 터치해서 콜을 잡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사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의 매개체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로진이 콜만원이 하는 그런 플랫폼 콜을 중개해주는 어플이고 어플 운영사이고 그리고 손님한테 콜을 받아가지고 이 어플에다가 콜을 올려서
대리기사가 콜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콜센터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카오를 또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플랫폼 업체가 있고 뭐 1577 이렇게 있고 이 플랫폼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각 콜센터가 또 그룹이 또 따로 있고 그 그룹 산하에 대리기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뭐 1577 그러지 1577 회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알 필요가 없죠. 전화번호만 알면 되니까. 전화번호만 알면 돼. 또 이렇게 이것이 가장 큰 업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이런 1577이라든가 각 그 콜센터들을 포섭하고 있는 산하에 두고 있는 로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사가 갑 중에 갑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콜마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프로그램사인데 이거는 수도권의 업계 2위의 프로그램사이고 또 3위는 이제 아이콘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보면 사실 대리기사는 요즘은 콜을 전부 플랫폼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와 관련된다 그럴 때는 대리기사는 중간에 콜센터에 소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콜을 그렇죠. 중개해주는 어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원래 카카오 드라이버랑 원래 카카오 드라이버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만 예, 예. 연결돼 있어요. 카카오도 사실은 똑같은 사실 개념인데 예.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수도권에는 플랫폼사가 있고 산하의 업체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대리기사가 있고 예. 그것이 소비자한테 연결되는 이런 2중 3중의 구조이지만 카카오는 뭐 단순히 그냥 단순히 예. 플랫폼과 예. 플랫폼을 통해서 콜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산하에 대리기사를 소속시키고 있는 이 플랫폼과 콜센터와 대리기사를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갖고 있는 단일한 업체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씩 변형되고 있다. 말하자면 카카오가 이제 일종의 다른 플랫폼까지 인수하고 또 다른 회사의 콜을 뭐 제휴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아, 제가 대리운전을 하니까 뭐 해봤더니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뭐 저기들의 사업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키고 소위 문어발 뭐 경영 확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독점의 문제가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쭤볼게. 저도 대리운전을 해봤으니까요. 분명히 전 노동자 같은데 내가 과연 자영업자인가요? 아니면 노동자인가요? 참 이게 저도 해보면서 양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하나 확실한 것은 대리기사는 전통적인 개념의 임노동자는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임노동자보다도 사실은 더 열악하고 더 빈약한 수입에서 허덕대고 있고 또한 플랫폼사라든가 그 콜센터 업체로부터 각종 갑질에 시달리고 있고 부당한 횡포에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노동자로서의 어떤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동안에는 소위 말하면 이 긱 이코노미니 플랫폼 노동인이 하는 건 사실은 새로운 업종이잖아요. 물론 대리운전은 사실은 지금과 같이 전문화되어 있는 플랫폼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거의 20년 가까이 사실은 플랫폼 개념의 이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업종인데 그건 별도로 말씀 나중에 드릴 기회에서 말씀드리더라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대리기사는 자기가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이면서 자신의 주변 관계를 활용을 해서 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자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 그렇죠. 국장님도 전화번호 하나 만들어서 전화번호 하나 만들어가지고 뿌리면 된다. 자기가 뿌려서 또는 기존의 업체에다 전화번호만 걸어놓고 친구들한테 뭐 부모 형제들한테도 야, 너 술 먹고 대리운전 피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나를 통해서 올려주면 뭐 이렇게 나한테 수수료가 나오니까. 아하. 또 실제로 이 큰 업체라고 하는 그 대리운전의 많은 업체들은 다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러니까 1577이 단일한 회사라고 하지만 또 1577은 또 자신의 회사의 브랜드 네임을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전화번호를 또 여러 개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내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국장님이 나한테 일정한 수수료만 주고 올라오는 콜은 이 번호로 콜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이걸 지사창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였죠. 아, 지사창. 지사 형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실제로 일반 콜센터가 사무실 갖고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고 그 본사 개념이고 여기에 전화번호를 물려서 자기가 주변의 관계를 해서 콜을 만들어서 자기가 수입을 갖는 이런 지사 이렇게 돼 있는 게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나 이런 이제 책임의 문제들은 이제 그런 그나마 그래도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그런 별로 큰 책임은 없는 거네요. 서비스 차원의 뭐 응대라든가 이런 것만 좀 자기가 하면 기존의 그 프로세스에 올리기만 하면 이제 뭐 어디인가에 있을 대리기사가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모델을 잡고 그럼 거기서 수수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얼마 주고 자기가 수익을 얻고 그러면서 자기도 대리기사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1인 사장이죠. 코를 띄면서. 그러면 어쨌건 이 시장이 그 굉장히 커져 있고 굉장히 정착돼 있는 토착화된 생활 서비스로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없는 속에서 대리기사나 대리운전 시장에 일정한 제도적인 장치와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과 풍토를 도입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과제가 있죠. 대리기사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요즘에 그 우리 특고 지원금 지금 뭐 손실보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식당들 뭐 영업 제한 시켰거나 아예 영업 못하게 하는 업체들. 그러면 이제 그 경제라는 게 그런 데에서 이제 말하자면 술 먹고 밥 먹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야 대리운전도 발생하는데 대리운전도 결국에는 간접적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받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직방으로 받고 받았겠죠. 있죠. 예. 그런데 뭐 보상이라든가 그 요번에 그 지원금 뭐 줄 때는 뭐 특별히 논의도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힘없는 노동자의 신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 엄청난 힘을 가진 거잖아요. 배차 제한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플랫폼 어떤 형태를 부릴 수 있나요? 우선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을 먹고 손님이 스마트폰을 아예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갖다 대. 근데 제 거는 제가 로지를 쓰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로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왜요? 로지가 나 벌써 10년 가까이 로지랑 싸우고 있잖아. 내가 이겼지만 재판에서. 아이고 로지 재판에 혹시 쓰세요? 로지 저는 프로그램. 있죠. 그럼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 저는 로지 분할이라고 그 로지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제가 보통 분할해서 하죠. 지금 이게 우리 국장이 핸드폰에서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2개를 이렇게 분할해서 했는데 3개까지 볼 수 있죠. 3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기사들이 마치 한강에 낚싯대를 여러 개 들여놔야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이 중계 어플을 2개, 3개 쓰다 보니까 한 화면에서 쓰기 위해서 2개로 이렇게 분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손님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야탐역까지 뭐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콜센터 직원과 이게 합의가 되면 그 콜센터 직원이 자신들의 유틸리티를 통해서 그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요. 로지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 콜이 이제 강남역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에 이게 화면에 계속 이제 떴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지금 뭐딱 잡으면 그러면 그걸 잡으면 이제 콜에 이렇게 보여서 딱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를 잡으면 여기 그 다음에는 그 출발지, 도착지, 요금 그리고 거리 등등의 아주 조그만 창에 그런 그 일정한 상세 정보가 나오고 그 콜을 잡아서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운행을 하고 운행을 마치면 현금으로 요금을 받기도 하고 요즘 워낙 카드를 많이 쓰니까 카드를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 이 모든 시스템이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어플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대리 업계에서 로지소프트의 위치가 어마어마한데 네. 대리 기사를 하시는데 로지소프트를 쓸 수 없다. 저는 제가 그때 한번 국회에서 촬영하셨던 네. 거 안 했다 하는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이 로즈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도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때 물론 제가 대리운전하기 전인데, 원래는 그 전에 인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사가 가장 먼저 이런 대리운전 업계에서 콜을 중개해주는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서 보급했던 업체예요. 그 인성이라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있던 젊은 친구가 자기가 어쨌건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네. 해서 영업도 하고 하면서 업계에서 1위가 된 게 이 로지인데, 그러니까 이 콜을 대리기사한테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콜센터와 대리기사를 연결시켜주고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이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 대리니 하지만 사실은 대리운전 업계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단 지금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콜을 주문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존의 업체들이 했던 로지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했던 시스템이고, 카카오는 손님이 콜을 주문하는 것조차도 어플을 통해서 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프로그램 사용료 그러면 이제 아까 로지소프트 보여드렸지만 한 창마다 월 15,000원 내거든요. 네, 프로그램이. 3개 쓰는 사람이면 45,000원 내는데 꼭 로지만 다 쓰는 건 아니고 대리기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콜만원이나 아이콘도 결국 다 한 창마다 15,000원씩 이렇게 내고 있고, 프로그램 쪼개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기사를 무한 모집한다. 말하자면 정원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처음에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 2016년도로 기억나는데요. 기존의 업자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네, 맞아요. 소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다 해가지고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이 자기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고사시키려 한다, 막 데모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 본사가 있는 저 판교,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인수했잖아요. 네. 포털 다음에 본사가 저 제주도에 있잖아요. 예. 제주도에까지 그 업체 사장들을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가서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 골목 깡패 소탕을 위한 절외교다. 저러기다. 이런 저희 몇몇 안 되는 대리기사들의 절규에 그 사람들이 카카오 시장 진출에 반대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떤 그렇게 됐는데, 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카카오가 들어오면 기존 업체 다 죽는다. 특히 수도권 1위 프로그램사의 로지가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웬 개뿔? 오히려 지금 로지는 카카오 때는 먹고 살고 있어요. 왜요? 역설적인데요. 카카오가 대리기사를 무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란 사회적인 네임밸류도 있고 일정 조직력도 있다 보니까 카카오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대리기사로 나도 한번 한 꼴 타볼까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를 통해서 대리운 업계가 엄청 진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은행원이 퇴근할 때 콜 잡고 간다. 콜 잡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그런 얘기를 카카오는 의도적으로 많이 퍼뜨렸고, 그러니까 사실 대리운전을 대리기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 속에서 마치 어둠의 자식들처럼 아주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어떤 좋지 않은 인식도 있을 만큼 사실은 대리기사를 할 만큼의 그 많은 사람들이 대리기사 하는 것 자체를 방법도 몰랐고 또 선호하지도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카카오라는 것이 이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카카오는 누구나 더 쓰는 국민 톡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어서 운영하는 게 카카오 대리운전인데, 그러니까 카카오를 통해서 또 이 카카오는 보험료도 따로 안 받고 프로그램료 따로 안 받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형식상으로 이 카카오로라도 통해서 그럼 나도 한 콜 타고 그냥 용돈벌이 한번 해볼까? 저는 말씀대로 맞아요. 퇴근할 때 그냥 집에 가는 길에 그 방향의 콜 하나 잡아서 용돈도 벌고 시간도 절약하고 이래볼까 하면서 카카오를 통해서 대리기사들이 유입이 되면서
카카오만 갖고는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재경을 또 기존의 로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로즈 프로그램을 또 구입을 해서 쓰게 되니까. 아 그러면서 월 얼마 15,000원 15,000원씩 되니까, 예. 아 그럼 로즈 소프트의 수익 봐보세요. 만 명만 더 늘어났다 쳐보자고요. 근데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대리기사가 더블로 늘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 당시만 해도 대리기사가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되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사실은. 공급 시장이 커지니까 결국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되면 10,000명이 늘어나면 일단 뭐 만 명이면 한 창만 열어도 10백 천만. 네, 그렇죠. 1억 5천을 예. 버는 거네요. 근데 10만 명이 늘어났다 보세요. 한 달에 15억이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뭐 아파트 폭등 뭐 사회적 문제도 많지만 쉽게 얘기하면 강남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이 한 달에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험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는 건 속한 대리 업체에서 이제 보험회사와 뭐 집단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좋아진다고 그러더니 더 복잡해졌는데 사실 보험을 이중으로 듣는다 이거는 뭔가요? 그래서 사실 대리운전 업계에서 업자들이 대리기사들한테 부당한 이득을 뜯어내는 네. 주요한 통로가 사실 보험료 삥땅이에요. 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삥땅 친다? 이거는 말도 못하는 형사적인 범죄 행위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내가 내 보험료를 어유 국장님께서 좀 대신 내주세요 하면 내가 돈을 맡겼어. 그럼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제 돈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넘겨줄 네. 의무밖에 보험을 없는 들도 거죠. 내가 가입자가 되는 거고 혜택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리업계는 내가 보험료를 내 소속 사장님한테 맡겼더니 네. 이 사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중간에 보험료를 예를 들어 100명의 소속 기사가 보험료를 내야 된다 해서 받았으면 예컨대 50명분을 떼먹고 50명분만 등록을 해키는 거야. 그것도 50명분에서도 아주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싼 상품으로 해서 또 중간에 돈을 착복을 하는 그동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아니, 좀 이런 이해가 짓거리를 안 저지른 가는데. 예. 이거 좀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면 네. 그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이제 대리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상품 이름이 대리보험이 아니고 또 상품명이 또 복잡한데 그냥 흔히 대리보험, 대리보험 합니다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는 대리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인 보험이 있고 단체 보험이 있어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암보험이 됐고 무슨 보험이 있건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개인 보험 아니겠어요? 근데 대리업계는 개인 보험이 아니라 거의 다 단체 보험만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단체로 보험사와 계약을 해서 그 소속된 기사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리기사들이 콜을 받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사실 어플만 있으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로지 소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사와 어플 직거래를 해서 일을 하면 사실 돼요. 그리고 보험이 들어있으면 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얘기도 또 이제 이 얘기 하나하나가 하려면 사실은 구구절절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 대리기사가 대리업계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콜센터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프로그램료, 보험료 그리고 업계가 요구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관리비라든가 맞아요. 출근비니 출근할 이런 때뭐 것들을 어떠시- 돈을 또 내야만 이 로진이 이 콜만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로그인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하루에 얼마씩 무조건 나가요. 예. 아니 가만 있어봐. 100명의 대리 기사가 있는데 50명만 보험에 가입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기죠. 예,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돌려막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수도권의 로지 산하에 예. 콜센터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 뭐 그 얼라이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A 연합, B 연합, C 연합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있죠. 얘기할게요. 네. 그럼 연합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콜이 만들어지면 그 콜을 소화시키는 대리기사도 서로 연합이 되어 있고 광역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공유화되어 있다 하고 업체들도 서로 이래 서로 연합을 하는데 뭐 그 개념 나중에 또 이제 따로 좀 그거 얘기하는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하고 어쨌건 그러면 100명이 등록했는데 50명분만 가입하면 사고가 나면
중간에 50명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100명이 보험료 낸다고 해서 사실 한 달에 100명 꼴에 사고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50명 번호로 일반적으로 커버가 돼. 예. 그래도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대리운전 업체가 소속돼 있는 자기 연합의 보험을 활용을 해가지고 돌려막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 단위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그것이 안 돼서 될 때는 그 회사가 콜센터 소속되는 연합체 단위에 또는 연합보험이라고 하는데 연합증서를 하는데 그런 단위를 통해서 또 더 큰 개념, 더 큰 규모에서 보험료를 또 이렇게 돌려막기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죠. 아, 근데 그러니까, 가끔 이게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다가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어, 그러면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대리기사야. 내가 A라는 업체에 소속돼서 대리보험료를 냈어. 네. 내가 사고를 냈어. 사고를 내서 내가 대리보험에 연락을 했더니 그런 등록되어 있는 기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돈은 내가 냈는데 내가 그 대리보험 회사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그 중간에 그러면 이걸 경찰에 의뢰를 하면 그 대리운전 업체가 중간에 돈을 삥땅을 쳤다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 대구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 수도권에서는 웬만해서는 네. 워낙 이게 자기들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대리기사 보험 도적질하는 이 떼강도들의 도적질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중보험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근데 이중보험 또 다른 이중 삼중으로 대리기사한테 보험료를 등쳐먹는 건데 어떤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최소한도 저희들이 또 그동안 싸움도 많이 했고요. 일단은 지금은 대리 업체들이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노골적으로 중간에서 착복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아요. 대신 관리비니, 출근비니 이런 것들을 더 과다하게 받는 식으로 해서 그게 그거예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중보험이란 뭐냐?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2개, 3개 쓴다 그랬잖아요. 로지도 쓰고 콜마너도 쓰고 아이콘도 쓰고 또 로지도 ABC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각 프로그램을 쓸 때마다 대리보험료를 따로 또 2개, 3개 되면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우리 이해하면 삼성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아산병원 가면 의료보험료를 또 따로 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당한 행포가 대리운전업계 일반화됐었던 거죠. 그게 이중보험인데 이제는 수도권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싸움도 하고 이게 워낙 또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소위 말하면 법인 대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일반 광역 대리에서는 이중 보험 이제 거의가 없어졌어요. 수도권에 지방은 아직도 많습니다. 아, 지방은요? 지들 마음이라서. 제가 또 그 사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대리운전자 보험의 연도별 현황 이런 게 이제 2014년도 자료니까 뭐 이렇게 좀 오래됐죠. 여기 보면 이게 한 500억 되는 거더라고요. 보험료가. 8개 회사에서 500억 정도의 보험료를 받는 거죠. 여기 지금 사고 건수잖아요. 사고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금액입니까? 요거요. 51,562 건이라는 거겠죠, 저건? 건수 저기 사고 건수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통계 자체도 저희들이 참 구하기 힘들었고 이런 통계를 금융감독원을 저희들이 통해서 받았는데 그동안은 금융감독원도 이런 통계 자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자기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천사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가 그때 2013, 14년이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은 아예 이제 그 후에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건데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대리기사들의 숫자를 추측을 하는데 이게 당시에 막 8만 몇천 명인가 뿐이 통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첫째 이 통계 자료 자체가 사실은 그 팩트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일종의 마사지를 해서 국회에 제출한 걸 저희들이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그 신빙성에 좀 약간 한계도 있고 두 번째는 대리기사들이 보험료를 내는데 중간에 보험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착보로 등록을 안 해놓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래서 500억 2014년도 현재 5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뭐 그런 대체적인 통계, 어쨌든 공식적인 통계는 이게 유일하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자료로 쓰이긴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연도별로 이런 자료들은 계속 안 나오나 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것도 저희들이 어렵게 말씀드렸다시피 얻은 건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어렵게 이게 이 자체를 얻는 것도 투쟁입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저희들이 그 외에는 이것의 그 실질적인 의미가 실제는 별로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손해 보지는 않겠죠? 보험회사 저희들이 때 이 보험 이런 부당한 대리보험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싸움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KB보험이 이제 이걸 주로 취급을 하거든요. KB보험, 삼성보험, DB보험 이런 업계의 어떤 대표자들이 와서 저희들과 협상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형식상으로라도 상당히 놀라는 대리기사들이 한 달에 10만 원이나 되는 대리보험료를 낸다. 그때는 뭐 10만 원까지는 안 가거나 그랬습니다만 8만 원, 9만 원 그랬던 건데 그 얘기를 듣고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는 모습을 취하더라고요. 제가 탁송 건당 보험료 내면 나이가 먹어서 4,500원인가 5,000원 가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네. 대놓고 보험료를 착복을 한다거나 지금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뭐 좀 투명하게 한다고 KB 보험사에 들어가면 대리기사가 자기가 보험료 낸 것을 알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어 줬어요. 그 외에 저희들 싸우고 나서. 근데 어쨌건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방 같은 경우에 그룹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콜센터 그룹끼리. 그러면 자기들끼리 마음이 틀어지면 서로 야 우리 보험이 그동안에 같이 공유를 했었어요. 업체들 간에도. 이제는 너희들 보험료 우리 보험 낸 건 인정 안 해줘 하면서 대리기사들한테 등을 치는 거죠. 그러면 대리기사가 어쩔 수 없이 2중 3중 가입하는 이게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자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이제 요 다음이 뭐 갑질 얘기인데 여기서 잠깐 쉬시고 2부. 네.